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나한테 몇 달 전 꽤 센세이션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제 유튜버로 유명한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이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유튜브 채널이 얼마에 팔렸는지 몰랐는데 얼마 뒤에 20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더라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하지만 신사임당 채널을 산 DP님이 김작가TV에 출연해서 20억에 신사임당 채널을 샀다고 언급했습니다. 난 신사임당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방대한 커뮤니티가 조성된 사업체를 팔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어렵고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사세를 확장하거나 신사업을 하다가 2~3년 안에 깡통 차는 걸 아주 자주 봅니다. 사업 초기 처음엔 멋모르고 사업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도 먹고 아는 게 많아지고 보이는 게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걸 팔고 신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재 사업이 기세가 많이 꺾였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쉽게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밥줄이 마를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사임당님은 이미 100억 이상을 벌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다른 서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중이라 가능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신사임당님이 스마트 스토어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고 나도 신사임당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키워드 알고리즘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글을 통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난 매일 즐겨보진 않았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의 채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면 신사임당님은 카멜레온처럼 유튜브 컨텐츠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어요. 처음에 온라인 판매 키워드 관련 영상과 스마트 스토어 영상으로 구독자가 막 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의 주인인 네이버도 신사임당님을 밀어주기 시작했죠.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신사임당님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드 1등 공신이었고요. 네이버는 신사임당님을 적극 밀어줬죠. 하지만 사업 노하우라는 게 계속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재가 고갈될 때쯤 책 추천하는 영상도 간간히 올리면서 반응을 봤는데 이 책 이야기는 구독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얼마 후에 경제 패널들을 섭외해서 그들로부터 경제 이야기를 듣는 경제 유튜브로 변신을 했죠. 신사임당님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었고요. 유튜브 유명 채널에 출연해 썰을 잘 풀면 출연자들도 덩달아 유명해졌어요. 신사임당님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유명한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양질의 컨텐츠가 쌓이고 신사임당님 유튜브는 짧은 시간 구독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신사임당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변화 과정이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담아져 있죠. 3년에 걸쳐 이룩한 변화인데 굉장히 빠른 성장과 변화입니다. 아마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절대 크지 못했을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절대 강자를 꼽으라면 신사임당, 김작가TV, 슈카월드, 매불쇼의 3프로TV라고 보는데 3프로TV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채널이고요. 이들은 직접 뉴스를 만들고 생산하는 사람들이라 논외로 치고 슈카월드는 정말 특이하게도 재미없고 지루한 소재도 길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푸는 재능이 있고요. 경제가 아니어도 사회문제, 게임, 역사에 대한 컨텐츠도 있어서 꼭 경제에 관심이 없어도 일반 사람들도 듣기 편해 실시간 시청자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영상 조회수도 고르게 높아요. 슈카월드는 소재에 고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 김작가TV는 어떤 출연자가 나오고 얼마나 그들이 썰을 잘 푸냐에 따라 조회수가 다르고요. 2022년 주식과 코인이 떡락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이들 채널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어요. 경제 재테크엔 관심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영상만 보니까 조회수는 영상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나마 유명한 패널이 나오고 국민 주식인 삼성 주식 이야기를 하면 그 영상 조회수는 높지만 그 외 다른 영상 구독자들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늘 삼성 주식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사임당님은 적절한 시기에 유튜브를 엑시트했고요. 이미 다른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은 상태라 많이 바쁘고 신경 쓸 곳이 많겠죠. 유튜브 채널 판 가격이 20억, 월 수익이 1억이 넘는 채널이라 어떤 이는 싸게 팔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채널을 산 사람도 자신이 싸게 산 것처럼 말하는데 나라면 돈이 여유 있어도 안 샀을 것 같아요. 학고 채널 운영자로서 1000개 구독자를 거는 유튜브 수익 구조는 제가 당연히 모르죠.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영상 하단 광고, 영상 중간 광고 뭐 이런 걸 안 받고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지 않는 이상 단순 국내 조회수만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내 주변에도 어느 정도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있지만 유튜브 수익만으로 대부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오는 매불쇼도 영상 중 상당 시간이 광고예요. 단순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녹스 인플루언서에서 최고가 수익 대비 마이너스 30% 빼면 얼추 수입에 근접해요. 철구나 바코드 같이 실시간 방송을 주 4일 이상 하면서 슈퍼챗을 받거나 유튜브 조회수만으론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기본 조회수는 나오겠지만 구독자가 많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돈 버는 거 아닙니다. 20억이면 신사임당님이 진짜 잘 팔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20억을 투자비 회수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억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심사임당님은 다시 유튜브 채널을 파도 금방 구독자가 늘 겁니다. 현존하는 유튜버 중 가장 언더독으로 대성공한 케이스가 진용진 씨라고 봐요. 진짜 난 이분 채널을 3,000명대부터 구독을 했기 때문에 250만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이분의 지금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본인의 숨겨진 능력을 그냥 고이 간직하고 평범하게 살았겠죠. 처음 진용진 씨를 알게 된 건 내가 유튜브 시작 후에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려고 검색을 하다가 진용진 씨가 유튜브 편집자로서 영상 편집에 대한 컨텐츠를 종종 올려서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편집 내용도 좋았는데 이분은 편집자로서 고충 영상도 종종 올렸기에 즐겨봤습니다. 하지만 진용진 씨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더니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작자가 되었어요. 진용진 씨는 현재 컨텐츠가 잘 나가도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도 나쁘지 않아서 좀 더 유지하다가 새로운 걸 시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니게임이 메가히트를 친 이후에 없는 영화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얼핏 보면 그냥 B급 감성의 웹드라마 같지만 솔직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나도 한때 독립영화 촬영하는 걸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이 30-40분짜리 단편영화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출연자, 감독, 촬영, 메이크업, 작가 등등 나름 각 분야의 전문 인력 한 10여 명 이상이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개인 돈으로 찍는 거라 영화 제작에 드는 비용도 빡빡하니까 대부분 무급으로 일을 해줬어요. 일종의 푸바지예요. 내 영화 찍을 때 저 사람들이 무급으로 날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영화를 찍으면 내가 가서 또 무급으로 도와줘요. 대신 영화 촬영 끝날 때까지 밥은 내 돈으로 먹여줘야 하는데 촬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밥값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독립영화 만들었다 반응이 없으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빚을 지기도 해요. 영화를 만들었다 실패하면 헛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모아요. 다음 영화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형도 1,000만 원 이상만 모이면 다음 차기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택배, 물류, 배달 업종에 무명 예술가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한 편 만드는데 얼마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감독이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요. 과거에 무명 배우는 돈을 안 받고 영화에 출연했고요. 돈을 안 줘도 출연하는 무명 배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출연료를 안 주니까 저예산으로 독립영화 제작이 가능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20대 초중반 때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많이 또 변했을 겁니다. 진용진 씨는 그것을 알려드림이라는 반응이 좋은 저예산 컨텐츠가 있었음에도 금전적 위험을 무릅쓰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없는 영화라는 컨텐츠에 도전했고요. 없는 영화는 매회 반응도 좋고 조회수도 높지만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모든 에피소드는 하이퍼 리얼리즘,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인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고 재밌어요. 이 영상을 근데 보다 보면 이 진용진 씨도 지독한 염세주의자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진용진 씨는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게 진정한 젊은 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지컬 갤러리는 공들여 준비하던 컨텐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산돼서 이 5억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노력이니 뭐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성공한 모습만 보잖아요. 하지만 이들도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 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땐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상황도 직면했을 거예요. 노력, 성실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용진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5억의 카카오 엔터에 매각했습니다. 신사임당님보다 구독자도 많고 평균 조회수도 높은데 적은 액수에 매각을 했죠. 하지만 현재도 아주 잘 나가요. 이 둘의 차이는 채널 매각 후에 신사임당 채널엔 신사임당님이 없지만 진용진 씨 채널엔 진용진 씨가 있고 진용진 유튜브 채널은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요. 유튜버도 어찌 보면 창작자이면서 자영업자예요. 매일 수많은 신생 유튜버가 생겨나고 신생 유튜버들 중 일부는 잘 나가는 채널을 조금씩 카피하면서 잘 나가는 채널의 연관 채널이 돼서 구독자를 나눠 먹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새로운 유튜버가 탄생하는 만큼 잊혀지는 유튜버도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 주식 투자자가 되고 여행 유튜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그들의 이야기와 도전이 신선해서 많은 팬덤을 모으지만 2년, 3년이 지난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게 아닌 경제적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영상만 보니까 다들 직장 때려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난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유튜브엔 성공담도 많지만 실패담도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적어요. 일반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권태기랑 매너리즘을 느끼면 탈출구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퇴사 후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름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 후에 할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지만 내가 보기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과 자본에 맞으면 그냥 아무 사업이나 하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소모품처럼 일하다가 버려진 느낌이 싫다고 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고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회사를 나와서 하는 자영업이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사업이에요. 이 사업 역시 내가 하다가 망해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금방 그 자리를 채우니까 소모적인 부품 갖기 마찬가지예요. 배달하다 보면 망했던 커피숍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간판만 바꿔 달고요. 새로운 커피숍을 엽니다. 이미 커피숍은 넘쳐나는데 나만의 새로운 커피숍을 차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해요. 처음 황무지 같은 곳에서 내 모든 걸 털어서 1년간 고생하면서 겨우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아이템의 사업체가 생겨납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보면 자리를 잡아도 지금 내 사업으로 10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자영업자로 살아남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 사세를 확장하기에 겁이 나는 경우에 돈이 많은 사람을 부동산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살 자금이 없는 자영업자는 돈을 불려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가진 시드머니로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종종 보이는 영상이 퇴직 후에 시작하는 온라인 사업이나 전업 투자로 몇 달 만에 좋은 수익을 올린 후에 돈 버는 법을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난 2, 3년 전부터 저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구독하고 지금까지 지켜보지만 대부분의 영상 몇 달 올리다가 어느 순간 영상이 안 올라오거나 1년 후에 사업 매출이 줄고 나서 12시간 이상 일해도 200에서 300만원 수입에 갇혀서 답답하다는 영상을 올립니다. 코인 주식 투자자는 2022년 들어서 크게 손해보고 일용직이나 배달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란 조직을 나와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은 없습니다. 결국 해봐야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압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도요. 내 가게 손님이 줄고 온라인 판매 매출이 줄면 여기에 더 매달려야 하는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투잡을 뛰면서 일단 버텨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고요. 전업 투자자는 주식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할지 버텨야 할지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런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앉아서 망하는 겁니다. 나 역시 고퀄의 영상으로 세련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싶지만 그러면 내 일에 엄청난 지장을 주게 되고요. 배달의 시간을 더 투자하면 고정적인 하루 수입은 늘어나는데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내 사업에 올인하려고 해도 보상이 확실하지가 않고요. 잘못하면 더 큰 손해가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얼마 전 본 인터넷 짤이 있는데 이 심히 공감돼서 퍼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